여기 앉으세요. 됐어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이 먼저 사진을 먼저. 시장님, 세 분이 먼저 사진을 먼저. 네, 장관님하고. 감동이 제일 중요하니까. 여기다 한번 봐주시죠. 중앙 한번 봐주십시오. 권기창 안동시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은 7월 15일 오후 3시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낙동강 상류지역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안동시장과 환경부 장관, 대구시장의 3자 면담을 통해 대구시에서 제안한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에 대한 환경부 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대구시의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은 안동댐 직하류에서 원수를 취수해 110km 길이의 도수관로를 따라 하루 63만 톤 규모의 수량을 대구, 문산매곡 정수장까지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환경부에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최대 가뭄 시에도 낙동강 상류 지역의 물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고 안정적으로 취수하기 위해서는 하루 46만 톤을 취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검토 결과를 내놓았고, 이에 대구시는 추가로 필요한 수량은 강변여과수와 문문댐 군이댐 등을 활용한 대체 수자원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간담회 이후에는 낙동 강유역 물관리위원회에서 지난 2021년 수립된 낙동 강유역 통합 물관리 방안을 변경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사업 절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취수 지점에 대한 상생협력 지원과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담은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먹는 물로 수십 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대마류, 대구 경북 지역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협력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아울러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취수원 이전에 따른 규제 최소화, 댐으로 인해 낙후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상생협력금 지급, 수질 개선 관련 기관 유치 등 합당한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중앙 한번 봐주십시오. 장관님 재직 중에 이 영남권 물 문제를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다. 굉장히 이게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 영남권 물 문제가 제가 20년도 넘었죠. 환경노동위원장 할 때부터 물 문제가 제기됐다가 이제야 그게 이제 단초를 마련했다는 게 그게 상당히 그 환경부로서는 큰 업적입니다. 업적이고 마침 뭐 환경부 물관리 실장도 적극적으로 해결 의지가 있고 마침 안동시장님이 또 동의를 해주시니까 동의한 거 맞지? 예. 동의를 해주시니까 고맙고 또 이게 이제 대구 경북 통합 문제가 지금 제기가 돼가지고 물관리 문제가 통합이 되면 더 수월하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영남권 물 문제가 전체적으로 해결의 단초가 물이 제공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뭐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부산, 울산,
경남 지역도 똑같습니다. 사실 뭐 내가 20년 전부터 한 이야기는 불경은 그 지리산 댐을 막아야 된다고, 실수댐을 만들어야 된다고 늘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그 환경단체 겁이 나가지고 먹는 물을 갖다가 정책을 펴지 못한다는 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 비가 가장 많이 오는 지역 중에 하나가 한라산하고 지리산입니다. 근데 지리산에 그게 식수댐을 하나 막아나가면 부산 경남 사람들이 물 문제 걱정을 안 해요. 그런데 그걸 지금 여태 역대 정권마다 외면하고 대구 물 문제도 심하지만 부산도 심합니다. 그거 아주 심하게 해요. 그래서 그걸 좀 해결해 주십사 하고, 내가 20년 전부터 내가 환경위원장 할 때부터 그걸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걸 역대 정권에서 전부 눈치 보면서 안 하고 있으니까, 사실 그 난강댐 물을 부산에 공급하자는 안도 수없이 제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 난강댐을 가보면 댐 그 물거름이요, 전부 그게 퇴적층에 쌓여가지고 접시물입니다. 그 준설 하나면 안 돼요. 준설해가지고 난강댐에 그 물그릇을 키워야 되는데, 그것도 눈치 보면서 준설할 생각도 안 해요. 내가 경남지사 할 때인가 그때 내가 경남 전역에 그 식수댐을 만들 수 있는 데를 한번 찾아봐라고 했지만, 각 시군에서 이야기하는 건 26곳이 있다는 거예요. 26곳이. 근데 그걸 환경단체에서 터무니없이 반대를 해야 되니까 자기들은 물 안 먹나? 근데 그걸 터무니없이 반대를 해야 되니까 전부 그 역대 정권에서 눈치 보고 안 하고 하는데, 물 문제는 심각한 겁니다. 정말 심각한 겁니다. 대구 물 문제만 하더라도 사실 이게, 내가 낙동 강가 살았어요. 어릴 때.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낙동 강물을 먹었어요. 새벽 되면 말이에요. 낙동강에 가가지고 물찌개를 지고 가가지고 마을 전체가 낙동 강물을 먹었다고. 근데 낙동 강물이 왜 썩기 시작했냐? 구미공업단지 때문에. 구미공업단지가 들어오고 안동댐이 들어오고 물 흐름이 멈춰지면서 낙동강물이 썩기 시작했다. 생활하수, 축산 폐수 그런 거는 차치하고 완전히 그 공장 폐수들이 흘러들면서 낙동강물이 썩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산업단지를 못하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 문제를 그런 식으로 처리 안 하고 가능하면 식수댐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근데 식수댐을, 우리도 뭐 대구에 식수댐을 만들 때 있나 찾아보니까 대구는 이게 없어요. 지금 기껏 있는 게 우리 가창댐하고 공산댐 정도인데, 뭐 가창댐 그 위에 다시 하나 만들면 되겠지만, 그거는 식수는 공급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제 안동댐 물을 이야기를 한 건데, 마침 장관님이 이제 결심을 해 주시니까 저희들로서는 대구 시민들이 참 고맙죠. 고맙죠. 하여튼 뭐 잘 좀 정리를 해 주시고, 재임 중에 가장 큰 업적이 될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 안동의 입장에 보면은 우리 이제 물 문제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 가지 갈등의 요인이 일단 환경단체 반발이 있고, 그 다음에는 물을 주는 지자체가 대부분 안 주려고 노력을 해왔는 거예요.
저는 물은 공유제고 공유제다. 나누어 먹어야 된다고. 그리고 윗놈에 물이 차면 아랫놈 내려가게 돼 있어요. 이게 니께 내꺼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 안동 같은 게 어떠냐면은 댐이 만들어진 지가 앞으로 2, 3년이 그냥 50년이 돼 갑니다. 50년에 댐을 만들 때 이 주민이 얼마 반 2만 7천 명이 발생했어요. 집, 문제는 없다 다 물에 잠그고 눈물로서 안동댐을 만든 거예요. 이 눈물로 만들어진 안동댐이 물이 대구 시민에게 생명수를 공급하는 이제 전초를 지금 만든 거예요. 정말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러면은 안동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하류 지역 주민들에게는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 마음대로 줘요. 근데 정작 댐을 가지고 있는 안동은 어떠냐? 수돗물이 없어요. 수돗물이 상류 지역은 농업용수가 없어요. 이런 엄청난 피해를 50년 동안 감수하고 살았다는 얘기죠. 저는 늘 안동 시민들에게는 안동 시민은 하류 지역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 대신에 하류 지역민들은 그만큼 대가를 받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더 막중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50년 동안 물을 줘도 어느 누구 고맙단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렇게 될 때 진정한 낙동강 상하류 상생교류 협력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안동 시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또 안동 시민은 무조건 물을 줘야 되는 거고 이런 교류의 협력을 좀 마련해야 되고 지금 현재는 안동시와 대구만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지난번에 장관님께 말씀드렸지만은 물은 없으면은 사람의 생명이 위독합니다. 그러나 전기나 통신은 없으면 불편할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은 지자체 단위의 물 관리 계획을 이제는 국가 단위로 바꿔야 된다. 수계별로 저는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왜? 물 전쟁이나 지자체별로만 전쟁이 나잖아요. 또 세계적으로 물 때문에 전쟁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충주댐의 물은 항상 남아 돌아요. 남아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안동댐은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충주댐의 물을 안동댐으로 끌어들이고 지금 안동댐은 이마댐하고 도수를 연결해서 사실상 두 개의 댐을 하나로 만들어놨어요. 그럼 충중댐까지 연결해보면 세 개의 큰 댐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물이 부족하다고 해서 새로운 댐을 하나를 건설하려고 하면은 엄청난 비용적인 문제, 시간의 문제, 환경적인 문제, 또 단체들의 반발을 해서 만들기도 쉽지 않다는 얘기죠. 이렇게 한 덩어리를 만들어 놓으면은 아까 시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산에는 정말 물 때문에 심각하거든요. 그냥 우정물을 정수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이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낙동강 수계는 이것만 연결해버리면은 낙동강 수계 전체의 경북과 경남은 물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윤석열 정부에서 하나를 시범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성공을 하면은 그 다음에 다른 수계도 같이 연결해버리면은 대한민국의 물 문제는 저는 해결이 된다고요. 댐 하나 만드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안동에도 지금 영양댐 만들려고 하다 결국 주민 반대로 실패한 이유가 주민들의 저항이 엄청나게 많고 또 문전 옥답을 다 물에 잠궈야 되거든요. 이게 안동시가 대표적인 사례예요. 지금 이번에도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안동시는 대구에 물을 주려고 했어요. 근데 당장 안동시에서 지난번에 환경부에서 자연환경보존지 20% 해제를 동의를 해주잖아요. 결국 경상북도가 가지고 부결이 돼버렸어요. 부결은 아니고 다음으로 미뤄졌어요. 이게 뭐냐면은 물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연환경보존지 해제하려고 하냐. 이런 논리로 들어가면은 물 못 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왜냐면은 우리는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보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나 용도지 자연환경보존지역을 너무 가다 설정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살면 화장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 자체를 못 살게 해버리면은 결국 안동시만 죽으라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문제들도 이번 연구에서 그런 게 영향이 없다는 것이 다 반영이 돼 있을 텐데 결국은 경상북도에서 위원회에서는 각종 전문가들이 대구에 물을 주기 때문에 자연환경 보존 해제는 조금 다시 한번 고민해보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그 문제는 다 거론이 됐고 환경부라든가 산지, 농지 다 조합지 협의를 다 받았어요. 정말 50년 만에 이 수건 사업을 해결하는데 이게 또 좌절이 돼버린다면은 과연 안동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게 사실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환경부에서 좀 전향적으로 풀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무조건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보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그렇게 되려면은 일단 안동댐에 있는 녹조 문제. 제가 물을 보낸다고 그러니까 이제 녹조 때문에 보내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어떻게 먹었느냐는 이야기예요. 또 안동댐에 중금속이 오염됐다. 그럼 제가 물을 보내면 없던 중금속이 내려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심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녹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면 녹조를 만들지 않게 하는 기술,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것을 산업화 장을 기술. 그러니까 퇴적토 문제도 퇴적토에 있는 그 중금속이 흔들어 버리면 용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물에 올라오니까 이것을 어떻게 기술을 개발해서 퇴적토를 다른 산업화 장으로 이런 센터를 대한민국 안동에 만들어 놓고 이것이 성공이 되면 소양강 댐, 다른 댐도 다 똑같거든요. 우리나라 4대강 수계가 다 똑같으니까 이런 기술을 전파할 수 있는 이런 전진기지를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물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임시방편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면 저는 끝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럼 결국은 대구 시민이나 부산 시민이나 맑은 물을 먹어야 될 권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건 안동에서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안동에서 할 수 있게끔 여력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중앙정부의 역할이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해제한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게요. 결국은 안동은 전부 산입니다. 전체 면적 20%밖에 해제를 하지 않거든요, 이번에. 그러면 그 20%는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사람, 대부분 주거단지예요. 마을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냐면은 지난번에도 강림에도 와보셔서 알겠지만은 농기계 창고를 하나 만들어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랙터를 밖에 세워놓는 거예요. 비료도 창고 안에 넣어야 되는데 못 넣으니까 논바닥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저저가 비료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환경적인 거죠? 차라리 자연환경 보존 해제해서 그런 농업용 창고를 지을 수 있도록 해서 그 기계나 비료를 이 안에 넣고 그것이 물속에 안 들어가도록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정말로 저는 탁상공헌을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현실에 와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데 마치 자연환경 보존지를 해제하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걸 해제해봤자 결국은 농가용 주택, 그 다음에 편의시설 잠깐만 들어가지 나머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 안에 농림지역 설정되어 있죠. 온갖 게 주제가 2중, 3중으로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만약에 댐 주변에 만들어진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모든 댐이 다 있어야 되죠. 특히 안동댐은 어떠냐?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면 예를 들면 뭐 생태자연도 1등급이다 뭐 이런 게 있을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안동댐은 가시권으로부터 해당되는 거. 이런 정말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가시권이라 그러면 그게 맞다면은 대한민국 모든 댐이 그렇게 설정이 돼야 되겠죠. 좀 이따가.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자, 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에서 끝냅시다. 시장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아이, 알았어. 자, 네. 저요. 네, 제가 지난번에 우리 홍 시장님 되었을 때 국가 우리나라 물 문제 해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임기 동안에는 꼭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번 대구경보 이런 최소한 다변화에서 이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초역 출발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뿌듯하고 진짜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안동댐 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구 경북의 물 문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어려움이 많잖아요. 어떻게 물 문제를 해소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안동 시장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안동댐 그 취소할 수 있게 또 이렇게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주무시고 장관으로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실 그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대구시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요청하신 그런 취수 양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안동댐의 그 대구 상하류 간의 그런 그 상생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희가 이제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를 할 때 가장 역점적으로 두었던 것이 안동댐 하류 지역에 물을 그 최대 감흥 시에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류와 하류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취수량을 이제 대구시에서 처음에 요청하신 그런 취수량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가 최대한으로. 뭐 하다 보면 또 커질 수도 있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대구 시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저는 이러한 그 상생과 협력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이런 그 대구 경북 지역의 이런 물 문제 해소 이게 출발점이 돼서 또 이제 그 어떤 낙동강 하류 쪽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토 전체의 물 문제 해소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직하류에서 물을 떠내나 한참 흘러서 물을 떠내나 낙동강을 취소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직하류에서 물을 우리가 가져오나 흘러내려와서 저 축곡 정수장에서 물을 가져오나
그 양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고 거기에 내가 그 지난번에 안동댐 운문댐을 갔을 때 이야기를 그래 했어요. 수자원공사 수자원공사죠. 그 댐 관리하는 사람인데 물을 미리 빼지 마라. 댐 관리를 할 때 물을 적어도 80%까지는 채워놓고 정말 장마가 많이 오고 예보가 되더라도 미리 빼지 마라. 늘 7, 80% 물이 차 있어야 된다.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여태는 그 댐을 관리하면서 미리 물을 빼버립니다. 미리 물을 빼고 이제 그래 하다 보니까 갈수기에 극심한 댐 저수율이 이제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충북지사 김영환 지사가 아까 그 우리 안동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주댐 남한강 물을 충주댐 그 물을 도수관로로 해서 안동댐으로 연결시키자. 거기는 물이 남아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남아도는 물을 서해안으로 내보내지 말고 그걸 갖다가 일정한 양이 차면 바로 충주댐으로 연결시켜가지고 영남댐 수계가 수량이 좀 풍부하도록 하자. 그게 그 우리가 이 요구하면 충북에서 반발을 하는데 김영환 지사가 그 제안한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도수관로로 충주댐과 그 안동댐에 도수관로 연결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아마 표고가 아마 충주댐이 높죠? 표고가? 그래서 그 도수관로로 그렇게 연결하는 것도 영남권 식수원 문제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네,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겠습니다. 또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46만 톤을 보내는 결정됐잖아요. 네. 지금 아마 안동댐에서 그 당초에 물관리 계획이 아마 400, 제가 정확히 말하면 400 몇십만 톤인데 여유 용량이 우리가 지금 30만 톤이 원래 남아있거든요. 남아있는 상태에서 안동댐, 이마댐 연결해서 작은 댐 하나 더 만들어놨고 또 영주댐이 만들어졌고 성덕댐이 더 만들어졌는데 훨씬 더 물의 양이 커졌는데 그럼 결국은 16만 톤의 여유밖에 없다는 것이 저희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시민들이 볼 때는. 왜냐하면은 당초에 안동댐 만들어질 때, 이마댐 만들어질 때 30만 톤 여유량이 있었는데다가 댐 2개 합쳤고 영주댐 하나 더 만들어졌고 성덕댐 하나 더 만들어져서 낙동 수에 내려가는데 오히려 물이 줄어들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도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나름대로 계산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 말은 46만 톤이 적다. 왜 적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아, 줄려면 확실하게 줘야죠. 줄려는 데서 적다는데 네. 그 환경부에서 왜 그걸 아니, 어떻게 나누어 쓰려면 확실하게 나누어 써야지. 그렇지. 물이 먹고 싶은데 한 컵 다 주면 기분 좋아할 텐데 반 컵만 주면 반 컵에 갈증이 또 남아있는 거예요. 아, 그때 확실하게 그거 줘버리죠, 그냥. 실장이 이런 것도 계산 저는 다시 잘못했어. 한번 저는 계산해봐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다시 계산해봐.